오늘은 많지 않은 이 근로소득으로 돈을 어떻게 굴릴 건지, 어떻게 투자하고 앞으로 험난한 이 인플레이션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진짜 좋나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해 볼까 합니다. 일단 월급 200달이도 재테크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알게 모르게 인생이 서서히 침몰해가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저는 진짜 새우 월급 200 받으면서도 주식, 코인, 부동산까지 다 해봤습니다. 별짓거리 다 해봤어요. 내가 괜히 발품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은 이건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저의 재테크 투자 세계관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로소득 월급 200달이 수준이라면 투자를 정확히 재테크가 아니라 사업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 수준에서는 시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자를 얻는 재테크 방식만으로는 자산을 극적으로 불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떤 사업 경영과 같은 관점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불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이렇게 불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산을 굴리는 헤지펀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뭐예요? 일단 리스크 테이킹이 기본이야. 리스크를 각오하는 대신 상당히 크게 열려있는 도전이죠. 그러니까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잖아. 솔직해져 봅시다, 진짜. 근데 결국 잘 되는 사업가들이 어떻게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까요? 일단 대부분 한두 번은 무조건 망해. 근데 포기 안 하고 또 시도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또 시도하고 그러다 결국 한번 터트리는 순간부터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는 거잖아. 저는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빈털터리 사업가나 월 200달이 직장인이나 바닥부터 시작해서 계층 사다리 뚫고 올라가려면 진짜 진흙탕 개싸움 오징어 게임 참가해야 돼. 전 솔직히 이거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잖아. 200달이 인생에서 잃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 그게 더 크게 좆되는 길이지. 뭐 지수 투자 연 7% 수익률 좋죠. 근데 그걸로 200달이가 계층 사다리 올라갈 수 있나?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존나 근엄한 말투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해야 합니다.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세요.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구성하세요. 이런 건 솔직히 최소 진짜 수십억대 자산가 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점잖은 훈수 따위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인플레이션 해칭한다, 여러 바구니에 넣어서 자산을 방어하니 어쩌니 이런 이렇게 병신 틀딱 같은 소리 듣지 말고 방어할 자산이라는 게 없는데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당장 다음 달 월세 공과금 10비 빼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무협지에 빗대자면요,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떤 검증되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정파라면 우리는 시작부터 사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200만 원 근근히 버는 직장인이 최소 3억 이상 자산 규모의 돈을 일단 손에 쥐려면 시작부터 그냥 씨발 오징어 게임 영역인 거야.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 10% 20%가 아니라 리스크를 각오하고 처음부터 씨발 무조건 자산을 제곱으로 불린다, 이런 투기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뇌피셜 주의하세요. 자, 그렇다면 자산을 제곱 단위로 불리려면 어떤 자산을 투자해야 할까? 첫 번째, 성장주. 두 번째, 세 번째, 성장주. 여기서 잠시 성장주가 뭔지 짚고 갈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이 주식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장주를 찾아내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들에 주목하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뭐 인터넷, 스마트폰,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기존의 산업이나 자산 카테고리 영역에 넣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독보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어떤 자산이나 사업들을 초기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연습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발견하고 투자했던 자산이 그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1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8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그리고 바로 다음 해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1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서 저는 처음으로 투자로 억대의 수익을 벌어봤었는데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나름 고점 부분에 진짜 잘 매도했었는데 매도 잡코인으로 갈아타서 다시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그 성장주 블루칩을 또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나름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소비 욕구도 여기에 해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월급 들어오면 뭐 사고 싶잖아요. 그 시발 비용이라고 하잖아. 월급 들어왔어? 야, 이거 벌려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개고생한 거야? 에이 몰라 씨발 뭐 하나 질러볼까? 막 쇼핑몰 들어가서 장바구니 이렇게 슬쩍 담아놓고 괜히 가격 비교하고 다들 한 번쯤 그렇잖아. 근데 저는 그 소비 취향이 자산입니다. 그 소비 욕구를 자산 쇼핑으로 치환한다는 거죠. 명품이 사고 싶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 여행 가고 싶다? 그 돈으로 코인을 사. 저는 사실 쇼핑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쇼핑 대상을 바꾼 사람인 거야. 남들이 쇼핑몰 들어갈 때 저는 거래소를 들어가고 증권 앱을 켜고 투자 리포트를 보는 거야. 남들이 쇼핑한 거 가격 비교할 때 나는 차트를 봐. 똑같아요 진짜. 이번 달에는 뭘 살까? 이 고민을 이번 달에는 어떤 자산을 살까? 이걸로 그냥 바꾼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건은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근데 좋은 자산도 하나의 상품이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물건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좋은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소비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의 방향을 바꾼 사람인 거지.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독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을 절대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쪽박을 쳐도 밑바닥부터 매월 200만 원을 벌어서 다시 투자 시드를 만들 수 있는 그 근로 체력과 노예 근성은 무조건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쉬었음 개백수 도박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저는 월 200 정도 근로소득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계층 이동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게 내가 선택한 투자 세계관인 거고 그 책임도 내가 스스로 지는 겁니다. 아니 뭐 200다리가 진짜 안전하게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법? 그런 게 세상에 있어 진짜? 있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진짜 진실되게 궁금해.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부동산 또는 뭐 내 집 마련이라고 할까요?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었는데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일단 200다리는 아파트 포기. 서울 아파트 어차피 못 삽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생애 최초 대출이라도 이용해서 일단 경제적 능력 안에서 어떻게든 빌라라도 사놓자. 그러니까 월 200 근로소득으로는 아파트 어차피 못 산다니까. 일단 내 한 몸 만 편히 누울 집 정도는 마련한 다음 후위를 도모하자. 왜냐면 일단 아파트 사다리는 물 건너갔고 이제는 전월세 대폭등 시대가 오고 있잖아. 현실 못 받아들이고 아파트 못 산다고 계속 이렇게 미루기만 하면 진짜 평생 민달팽이로 썩는 거야.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이사 걱정해야 되고 집주인 눈치 보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덜 좆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짜 더 늦기 전에 40살 앞두고 부랴부랴 그 생애 최초 대출 받고 뭐 투자 수익금이랑 저축한 거 뭐 전 직장 퇴직금에다가 막 나름 연끌을 좀 해서 그 인서울에 좀 저렴한 동네 있어요. 역세권 근처에 빌라 하나 사서 지금 실거주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그렇다고 또 뭐 아무 빌라나 산 건 아니고 빌라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빌라도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매매 준비하면서 나름 그 부동산 책도 많이 읽고 직접 임장도 20곳 넘게 다녔습니다. 저는 일단 그 재개발을 노리고 매매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좀 오래 살 생각으로 나름 좀 투자 가치뿐만 아니라 좀 거주 만족도도 고려해서 매매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2010년 이후 준신축 빌라입니다. 왜 이거냐면은 너무 오래된 빌라는 그 빨간 벽돌 빌라 있잖아. 그건 좀 하자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고 완전 신축 빌라는 그 분양가 거품 포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2010년 이후면 나름 주차장 엘베 포함해서 좀 현대식 구조에다가 어느 정도 좀 세월 검증도 됐고 가격 거품도 어느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저는 그 중간 지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나름 판단을 한 거죠.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건 일단 내 몸 하나 편하게 누울 공간부터 마련하자. 그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자 라는 마음으로 산 거죠. 그래서 벌써 지금 2년이 훌쩍 넘게 살고 있는데 와 진짜 예전에 월세 이렇게 전전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조만간 계약 끝나면 어떡하지? 보증금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집을 직접 사보고 나서 깨달은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책을 수십 권 읽어봐야 유튜브 영상 수백 개 봐봐야 등기를 치고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네버 에버 체감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집이 없을 때는요, 시간이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슬슬 전월세 올리거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가 매달 지불해야 되는 돈이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사고 나면은 이게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대출금이 엄청 크게 느껴져. 아,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고 부담스럽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꼭 내가 산 집값이 막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신기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물가도 조금씩 오르고 최저시급도 조금씩 오르고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다 보니 내가 그 갚아야 할 빚의 가치가 서서히 계속 줄어들고 희석되는 걸 체감하게 돼요. 특히 나 같은 고정금리 저금리 대출일 경우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집을 산 뒤에는 내가 받은 그 대출 원금에다가 이자를 포함한 가치까지도 열심히 갉아먹어서 나의 대출 부담을 시간이 갈수록 낮춰주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그 인플레이션이 내 편이 된다니까. 와, 이거를 몸으로 깨달으려면은 매매를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저도 많이 느낀 했어요. 근데 이런 건 빨리 경험할수록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집을 빨리 살수록 빚은 길게 천천히 갚을수록 개씨이득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 소비보다 좋은 자산을 우선순위로 사고, 두 번째, 일단 내 몸 맘 편히 누울 공간 하나는 최대한 빨리 마련하자.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으로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월 200달이 수입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월 200달이한테 시발 안정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게 내 결론이다. 200달이는 도망갈 곳이 없다.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월 200으로 편하게 살 생각하면 그냥 진짜 좆됩니다. 퇴근 후 그리고 주말 휴일 이용해서 별짓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품적 사고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본이고 뭐 투잡, 사이드잡, 몸값 올리는 이직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됩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별짓 다 해봤어요. 일단 말씀드린 거 뭐 코인, 주식, 부동산, 공모주, 트레이딩, 아비트리지,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주말 알바, 폰파리 영업, 그리고 지금이 유튜브까지. 그러니까 요즘 같은 대인플레이션 각자 도생 시대에 월급 200만 원은 그냥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드머니, 생활비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돈은 직장 밖에서 만들 생각해야 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든 부업이든 투자든 로또라도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뭐든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월 200인 사람이 아무 리스크도 안 지고 아무 도전도 안 하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전 세후 200달이. 이 구간은 뭐랄까 안정적으로 사는 게임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게임이다. 존나게 발품 파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200은 그냥 버티는 돈, 생존 자금이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돈은 퇴근 후 그리고 휴일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인생도 뭐 비록 200달이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이 월 200으로 좀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되었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좀 공부하고 연구해온 성장주, 성장 자산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이론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웹비주얼을 봤을 때 성장주라고 판단해서 지금 주목하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하나 예로 들어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발굴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